안녕하세요. 해성여자고등학교 이유민입니다. 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능이 끝나고 수시 추가 합격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는 정시 상담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하고 계실 겁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한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 형태의 수능 도입으로 인해 작년과는 많이 달라진 현 상황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은 센진학 프로그램을 통한 정시 상담 시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열 교차 지원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건국대의 인문계열 2 상황을 예로 들어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건국대는 인문계열을 두 가지 세부 계열로 나누어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인문 1은 국어 30%, 수학 25%, 인문 2는 국어 25%, 수학 30%. 이렇게 인문 2는 인문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반영 비율을 높게 적용시켜 놓고 있습니다. 인문 2에 속해 있는 학과로는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에 있는 이러한 과들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충분히 교차 지원할 만한 학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화면은 올해 대수능 성적 자료 중 인문계열 학생 5명과 자연계열 학생 3명의 성적을 건국대 환산점으로 변환시킨 것입니다. 먼저 인문계열 학생 5명이 이렇게 있고요. 표준점수는 367에서 360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자연계열 학생들 3명은 표준점수 분포가 359에서 362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연계열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수학의 표준 점수가 거의 평균적으로 10점 가까이 높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제하에서 수학의 표준 점수가 보통 자연계열 학생들이 10점 정도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자연계열 학생 학생들은요 359점에서 362점이라고 하는 요 안에서 보통 지원 가능한 학과들이 검색이 되기 마련인데, 그 검색되는 대학과 학과는 인서울권의 주요 24개 대학 학과의 끝선보다도 아래쪽에 있는 학과들로 검색이 되고 있을 겁니다. 레인지를 더 높게 설정을 한다면 이 위까지 검색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가 않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겠죠. 자, 근데 이거를 똑같이 인문계열 환산 점수로 이렇게 바꿔본 겁니다. 인문계열 2의 반영 비율을 적용을 시켜서 환산 점수를 이렇게 바꿔봤더니, 자, 어떻게 되냐면 환산 점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았더니 자연계열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껴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맨 처음에는 주요 24개 대학에도 지원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하게 되는 그 순간 건홍동에 해당하는 학과들의 대부분의 학과들과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와 같은 학교의 약간 하위권 학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적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충분히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보실 거는요, 요거는 저희 센진학 프로그램의 정시 지원 가능 대학 검색 탭에 들어가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2022 수능 국수탐 누적 인원에 해당하는 엑셀 파일입니다. 저희가 자연계열의 끝선은 연고대를 한 395점, 서성안을 이 정도, 중경시를 이 정도 잡고 있고요. 인문계열에서는 서울대가 이 정도, 연고대가 이 정도, 그 다음에 서성안을 이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이 너무 점수가 낮게 설정되어 있진 않은가라는 선생님들의 의문점이 들 텐데요. 정말로 인문계열 학생들의
성적권이 상위권의 학생들이 정말 점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저희가 누적비로 산출한 결과 이런 참고점을 찾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진학 프로그램에 잡혀있는 참고점은요, 상위학과부터 모집 정원의 인원을 누적시킨 인원과 센진학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올해 수능 약 12만 건의 자료를 해당 대학별 환산식으로 계산을 하였을 때 순위를 서로 대응시켜 잡는 방식입니다. 현재 센진학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이 참고점들은요, 여기 지금 보이고 계신 참고점들은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순위를 따로 잡은 상태로, 즉 교차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를 기반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요, 교차 지원은 분명 일어나겠죠. 교차 지원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교차 지원이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교차 지원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은 남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의문점을 100% 정확하게 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엑셀 파일은 어떤 것으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참고점 끝선들이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색 예상 교차 지원 퍼센트를 선택하면 누적 인원 변화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요거를 저희가 5% 정도를 눌러보도록 한다면요. 자, 여기에서 5%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현재 국어, 미기, 그러니까 자연 그리고 과학, 즉 자연 계열로 학생들이 시험을 보았을 때 398점이라는 점수를 받은 학생이 누적비로 이렇게 착착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쌓여있는 그 학생들이 과연 교차 지원으로 얼만큼 정도씩 넘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 퍼센테이지를 저희가 5%에서 30%까지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께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본 겁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현재에서 5%로 눌렀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신다면요. 눌러봤습니다. 네, 자연계열은 별 변화가 크게 없었는데요. 연고대 인문계열의 끝선이 지금 조금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0% 눌러보겠습니다.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여기 자연계열은 중경시 참고점 라인이 좀 하락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올려볼까요? 네, 교차 지원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 계열의 참고점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인문 계열의 참고점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네, 자연계열 학생들이 점점 빠져나가니까요, 자연계열 안에서는 경쟁 상대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계열의 참고점의 점수들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문계열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경쟁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경쟁자가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참고점 점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합격 가능권 점수들은 점점 더 상승하게 되겠죠. 네, 그것을 선생님들께서 눈으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파악하시라고 저희가 이런 엑셀 파일을 선생님들께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400점권 이상 최고 그런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교차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아마 의예 지원하고요, 서울대 지원한 가능이 의예과와 그리고 서울대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쪽 인문계열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상위권 쪽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여기쯤부터 약 국수탐 398점 라인부터 저희가 교차 지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비율을 한번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센진학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는 학생 선택부터 시작을 하죠. 제가 미리 입력을 해 놓은 학생들이 있는데, 우선 나교차 학생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교차 학생은 지금 조금 느리네요.
나교차 학생은 점수권을 이렇게 받은 친구입니다. 국수탐 387을 받은 친구이고요. 자, 이 학생이 자연 계열에서는 점수를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국대와 중앙대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환산 참고점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학생 본인의 환산점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조금씩 건국대는 환산 참고점보다 조금씩 높은 상황이고요. 적정에서 안정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환산 참고점보다 조금은 부족한 상태가 나오고 있네요. 그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믿지는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쪽으로 교차 지원으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면은 네, 자연계열 학생끼리에서의 그쵸? 경쟁자들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이 환산 참고점이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 학생들의 그 합격 커트라인은 더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적정 수준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학생들이 교차 지원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더욱 안정권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요것도요, 중앙대 같은 경우도 현재는 조금 모자라게 소신권에 해당하는 합격 예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합격 커트라인이 점점 낮아져 지금 이 학생은 적정 수준 라인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인문계열로 이 학생이 교차 지원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라인까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국대와 중앙대를 역시나 검색을 해 봤는데요. 안 나오네요. 그쵸? 왜 안 나오나 한번 보시면 하향을 좀 늘려 볼게요. 상당히 많이 늘렸는데 네, 하향을 이만큼 늘리니까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과들이 어떤 과들이 나오고 있죠? 네, 건국대의 네, 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기술경영학, 상경계열학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앙대도 역시 경영학부, 공공인재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등의 학과들이 지금 검색이 되고 있는데 모두 다 안정권으로 환산 참고점보다 훨씬 높은 본인의 환산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으로 넘어오는, 즉 건국대의 자연계열에 적정하다라는 수준으로 나왔던 학생들이 지금 중앙대로 인문계열로 넘어오다 보니까 경영학부에 해당하는 학과도 안정적이다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교차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쪽에서는요, 교차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환산 참고점보다는 실제 합격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선 이 학생처럼 자연 계열 스타일로 수능을 본 학생들은 자연 계열 학과를 지원을 할 때에는 본인이 지원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향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인문계열과로 들어올 때에는 여기 안정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안정보다는 조금은 불안한 안정으로서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나교차 학생 말고요. 오지마 학생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통을 받고요. 생활과윤리, 사회문화를 본 학생으로서 인문계열 스타일로 수능을 본 학생이죠. 네, 교차지원 오지마라는 의미로 제가 이름을 오지마라고 줬는데 한번 지금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권이 나오긴 합니다. 이 학생도 안정권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까 저 나교차 학생보다는 본인 환산점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되고 있죠.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국수탐 똑같이 387점을 지정을 해 놓았는데 수학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학생은 다른 과목이 아마 나교차 학생보다는 점수대가 높지만 수학에서는 낮은 점수대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문 2계열에서는 수학을 30% 반영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수학에서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교차 학생한테 본인 환산점을 좀 나교차 학생보다 더 낮은 환산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학생이 확통을 받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환산 참고점보다 지금은 되게 안정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교차 지원 학생들이 많이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안정이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저희가 입력해 놓은 이 환산 참고점을 단순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만 확인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 엑셀 파일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서 나름의 파해법을 찾아가셔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